안녕하십니까. 수학을 가르치는 신동훈 수학선생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상산고 1학년 학생들 수학시험을 봤습니다. 제가 미리 영상을 조금 좀 일찍 올려드릴 텐데요. 아마 부모님 중에서도 궁금해 하실 테고요. 또 학생들은 중간고사 기간이 아마 다 끝난 다음에 아마 이 영상을 보게 될 겁니다. 총평부터 제가 한번 해볼까요? 총평부터요. 2022년 2학기 수학 중간고사 총평이다. 22년 올해 2학기 시험이요. 좀 어렵게 날 거로 사실은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그 근거는 있습니다. 뭐냐면 작년, 그리고 재작년, 또 재재작년, 2019, 20, 21년도 이 세 개 년도 최근 3년치 2학기 중간고사 시험을 보면요. 시험이 좀 만만치 않게 어려웠었거든요. 그런데 오전에 제가 학생한테 시험 끝나고 다 시험지를 받았을 때 쫙 훑어보니까요. 어머나, 글쎄, 최근 3년 동안 2학기 중간고사 시험이 올해가 가장 좀 쉬웠던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학생들도 수학시험 보고 나서도 수학시험이 좀 쉽네,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뭐 고민하는 게 아마 한 18번 한 문제 정도? 그거 빼놓고는요, 서술형도 학생들이 좀 쉽게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단 서술형에서 감점 요인은 존재합니다. 그 감점 요인이 무엇인지 제가 딱딱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답형, 단답형 1번부터 15번까지는 쉬운 문항들이 주로 많았었어요. 주로 교과서나 프린트에서 거의 대다수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나마 학생들한테 조금 좀 풀이를 설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들이 뭐냐면 16, 17, 18번 한 3문제? 그 중에서 한 18번 정도? 근데 18번도 킬러 문제긴 하지만요. 킬러 문제 치고 학생들이요. 정확히는 잘 모른다 하더라도 답을 맞힌 학생들도 아마 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모른다 하더라도 찍어서라도 그런 친구 되게 많을걸요 아마. 직선이라 놓고 풀어서요. 그래서 한 3개 정도의 분석 내용과 서술형 감점 요인 정도를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써놨잖아요. 21년 1학기 중간과 기말의 제한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아마 이번 중간고사 수학 평균 점수가 제 생각에는 아마 70점이 넘을 것 같아요. 아마 넘을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 점수가 70점이 넘다 그러면 수학시험이 되게 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 21년 2학기가 아니라 1학기 중간고사가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코로나가 한참 창궐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 좀 쉽게 내오라는 교육부의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평균 점수가 어느 정도였었다면요. 79.8점이 전체 평균이었었어요. 100점 만점이 얼마나 많았냐? 셀 의미가 없었어요. 셀 의미가. 한 3, 40명 이상이 됐었어요. 조금 한다는 친구들 거의 대다수가 다 90점 이상이 넘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조금 덜하긴 하지만 하여간 평균 점수 70 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기말이 또 그때는 되게 많이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컨대 2학기 중간이 조금 쉽고 그리고 기말이 이것보다 조금 더 제가 거꾸로 했겠네요. 2학기 중간고사가 좀 어렵고 그 다음 기말이 이것보다 조금 더 쉽고 그렇게 가는 게 전형적인 한 3년 정도의 패턴이었었어요. 사실은요. 근데 그렇게 가지 않겠냐라는 건데 오케이, 그렇게 안 가고 문제가 워낙 쉽다 보니까 아마 학교 선생님들도 출제 미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거를 면별력 주기 위해서 기말을 조금 더 어렵게 내지 않을까. 막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아질 것 같아요. 보니까요. 오케이. 이게 총평이고요. 그 다음. 제가 이 분석 내용을 내놓는 취지가 있어요. 사실은요. 분석 내용. 이걸 반드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요. 1년에 4번을 보거든요. 중간, 개말. 그러니까 1학년 때 4번, 2학년 때 4번, 3학년 때 1학기 때 2번, 2학기 때 2번인데 여러분이 3학년 때 수시 원서 쓰기 전까지는요. 내신 시험을 몇 번을 보냐면 총 10번을 봅니다. 10번을 보는 것 중에서 지금 여러분이 3번을 봤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항상 평가를 통하여 그 다음에 다가오는 시험, 그 다음 시험 또는 내년을 항상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어떻게 최적화시켜서 내가 준비할 것이냐, 그걸 계속 다듬으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 이 영상을 찍는 분석의 취지가 됩니다, 여러분. 오케이. 첫 번째,
반성적으로 생각하라. 사실 문제가 어려웠으면요. 사실 이 이야기 되게 잘 먹혔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좀 쉽다 보니까 학생들이 건성 넘길 가능성 되게 높을 것 같아서 쌤이 약간 좀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케이, 짚할 건 짚어보겠습니다. 왜냐면 시험이라는 게 항상 쉽지는 않잖아. 쉬울 때가 있으면 또 극악무도하게 어려울 때는 반드시 있거든, 사실은. 여러분 10번의 시험엔요 항상 그렇습니다. 쉬었다 어려웠다 쉬었다 어려웠다. 그래서 자 보세요. 지금의 반성을 내일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으세요. 시험에 최적화시켜서 대비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내신이긴 하지만요. 여러분 당장 2학년 때 가면요. 수능에 최적화시켜서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내용부터 우선순위를 공부할 것인가. 순서가 있다 이거죠. 시간과 노력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우선순위를 둬서 공부하라. 수학은 당연히 뻔하죠. 교과서, 프린트, 기출, 응용 문제. 그리고 모의 연습. 그 다음 어느 정도로 공부를 해야 내신에 정복될 것인가. 수학시험은 쉽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상산고등학교는 우수 학생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쉬워서 제가 잘 보긴 하지만 옆에 짠짠 보니까 잘 본 친구 너무 많아요. 노력하는 친구, 똑똑한 친구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평가로서 내가 조금 더 발전, 직전 시험보다 조금 더 발전이 되려면 도대체 어느 정도로 해야 할 것이냐. 그리고 무엇이 부족해서 그걸 보충할 것이냐. 이걸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끝으로 진심을 다해서 노력하셨습니까? 여러분 2학기가요. 여러분 1학기 때까지는요. 선행 때문에 사실은 그 약발이 미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나 수학 성적 균열 또는 향상이 나오는 조짐은 언제부터냐면요. 2학기부터가 되게 많아요. 1학기 때 조금 부족한 친구들은 2학기 때 부단히 노력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또 반대도 있어요. 사실은요. 1학기 때 너무나도 잘 보긴 하지만 2학기 때 꼬꾸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작년, 재작년, 최근에는 다 그랬었어요. 2학기 이번 시험이 어려웠었으면요. 그러한 반성의 기미가 되게 많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쉬워서 그런 거 알겠냐? 그러나 자만하지 마십시오. 시험은요. 항상 다양하게 어렵기도 쉽게 나오니까요. 진심을 다해서 노력했냐가 이게 본질이니까요. 여러분. 그 다음 내신은 방학 때 시작이다. 그렇게 나오죠. 사실은요. 뭐 기출문제, 프린트 이런 것들은요. 학기 중에 대비하진 않아요. 사실은요. 그 이전에부터 방학 때부터 스타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비 고등학교 2학년 되면요. 2학년 때 제가 수업 드린 그 자료가 학기 중부터 가면요. 양이 2배이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항상 방학 때 스타트가 된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학기 중에는 특히 시험이 어려우면 그렇게 돼. 어려우면 이번에 조금 어렵게 났었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 고3 수시 원서를 쓰기 전, 그러니까 1학기 때까지입니다. 1년에 4번 총 10번의 시험을 보게 됩니다. 시험이 쉬울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반드시 있다는 걸 항상 알아두시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자만하지 마셔라. 그 다음 4번째 이거요. 1학년 때는 사실 상산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약간 좀 시험이 어렵다, 자사고다, 특목고다 등등등 이런 학교들은요. 1학년 시험에 교육청 문제가 많이 나오죠. 사실은요. 근데 2학년, 3학년 때는 사실 수능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수능 평가 문제들이요. 근데 그 풀이를 너무 맹신하지 마십시오. 상상 기출 문제도 제가요. 풀이를 아주 오지게 비판한 경우도 되게 많았었잖아. 맞죠? 그러니까 항상 비판형 사고를 통해서 다른 풀이를 계속 고찰 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수학적 사고력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교육청에는 풀이가 딱 교육청에 나오는 풀이가 있긴 하지만요. 수능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요. 수능은요.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보고 이 개념도 적용시켜보고 저 개념 자꾸만 그렇게 하셔야지만 수학적 사고력이 쑥쑥 증가합니다. 사실은요. 아직 1학년 학생이다 보니까요. 풀이를 너무나 맹신하는 경우가 되게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라는 걸 항상 비판적 사고를 항상 신동훈 선생님이 얘기하지 않냐? 방법 1, 방법 2, 방법 3 이렇게 알겠냐? 정석적인 교과서 풀이는 이거다. 하지만 반면에 실전적 풀이는 무엇이냐. 이런 것들 자꾸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수학 실력이 증가가 되고 또 수능에서도 바로 도움이 돼요. 당장 여러분 겨울방학 되면요. 수능이야. 수능. 그 다음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제가 먼저 앞에 취지를 먼저 얘기했거든요.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취지, 그러니까
분석과 평가의 취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사실 더 중요해요. 근데 학생들은 아마 중간고사 끝나면 학교에서 이거 틀린 거 오답하라고 내려가면 또 이거에만 신경 쓸 텐데 그러지 마시고요. 오케이. 중간고사 1번부터 15번은요, 사실 굳이 제가 설명드릴 그런 계절은 없어요. 사실 워낙 쉬우니까. 이런 식이다. 이번 중간고사 시험이죠? 그냥 파이널 제로. 이렇게 똑같아. 거의 뭐, 근데 이 15번까지는 그냥 수월하게 다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거니까요. 가볍게 눈을 한번 봐주십시오, 여러분. 중간 7번 이런 거 보십시오, 여러분. 뭐 학교 푸는데 고려도 있는 거잖아. 이거, 그러니까 A 더하기 B인데 B제곱 빼기 A제곱으로 바꾼 그 정도? 뭐 귀요미 수준이죠, 사실은요. 똑같이. 9번도 뭐 그림도 똑같고 완전히 똑같고요. 근데 그래서 이런 거 틀리면 약간 치명타예요. 이건 좋았었어. 이거 보고 좀 반가웠었어요. 뭐냐면 예금, 주식, 펀드 이렇게 쭉 있었는데 이 문제가 선생님 교재에서 완전 똑같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프린트 없었죠. 교과서 없습니다. 조사자 100명 중 펀드는 거래하지 않고 예금과 주식만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의 수를 구하라. 오케이. 예금과 주식의 사람 수를 구하라. 어쩌고 저쩌고. 오케이. 점수 똑같아. 3.3점. 기분 좋았습니다. 오케이. 파이널 2회차 9번에 섰는데 2회차니까 사실은 여러분 저랑 함께 많이 풀어봤던 그런 문제 아닙니까? 좋습니다. 기분 좋았어요. 그 다음 12번도 기분 좋았었어요. 뭐냐면 오케이. 이거 합성함수 숫자 맞죠? 그러니까 넘어갔네.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 프린트를 보시면 쭉 봤을 때 여기 여러분이 출제자라고 한다면 이거 어떤 거 내겠습니까? 한 4, 5개 골라보십시오 라는 그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사실은요. 근데 제가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고 파이널 1회차 때 서술형으로 딱 제가 넣어버렸죠. 그래서 너무나도 반가웠었다라는 정도 됐고 가볍게 넘어갑니다. 7 그리고 이번 중간고사 7번이 아닌데 16번에 16번. 그러니까 16번, 17번, 18번 이 3개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16번은 보시면 뭐 fx하고 gx 있고 hx 있고 fx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분의 gx 더하기 hx 빼기 절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정식 꼴은 되게 많이 나왔었죠. 엄청 많이 나왔었어요. f 합성, f가 3개 합성되어 있고 fx. 이거는 뭐 기출문제도 똑같고 되어 있고요. 사실은 이런 형태에서요. 이런 형태 되게 많죠. 사실은 뭐 한 10번 이상 한 것 같아 보니까요. 근데 요 fx는 조금 특이해서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드릴게요. 풀이 이렇게요. 넣어요. fx식을 직접 다 넣어서 계산하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절대값 풀어주면 fx 그대로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가 1단계예요. 2단계는 주어진 방정식에서 뭘 취하네요? 우변의 fx, 여기 fx를 취하죠. fx를 t로 취하셔서 방정식 이렇게 동치로 만든다. 그런 다음에 이 t를 구하면 되는데 구하려면요. 좌변의 이 합성함수와 y t의 그래프 이 교점을 찾죠? 그러면 일단 요 fx의 그래프를 밑에다 싹 그린 게 바로 저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는 다 그렸더라고 보니까요. 그리고 자 t의 값도 구하면 0과 4가 나오고 t에다 0 넣으면요. 그러니까 요 자리에다가 fx는 0의 근 찾고 fx는 4의 근을 찾는 딱 2개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 사실은 뭐 워낙 많이 했고 fx 그래프 있고 주어지면 합성함수 그래프 그린 거야 너무 자명하잖아. 맞죠? 오케이. x가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x가 어떤 값에서 꺾일 것이냐가 제일 핵심이죠. 2학년 때요. 합성함수 그래프 그릴 때 연속 또는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는 그 점, 어떤 점에서 의심이 가는지 그 점을 찾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뭐 학생들이 거의 대답 잘 푸는 것 같아요. 답이 2개. 그 다음 17번. 요거 17번, 18번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17번, 18번. 괜찮아요. 이것도 지금 x가 양수, 음수 이렇게 나눠가지고 쭉 푸는 건데 푸는 방식은 2가지가 될 수 있어요. 아마 학생들이요. 자, 봐봐. 가조건, 나조건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뭐야. 이건 선생님 수업 교재에 있는 문제라는 거지, 사실은. 근데 풀이를 보시면, 가조건에 보시면, 자, 볼게요. x가 양수는 어떤 실수 x에 대해 이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마이너스를 떼버리고 부등을 바꾼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니까 이 부등식과 이 부등식의 교집합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거 또는 이것이고 이것과 이거랑 교집합이 존재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x가 0보다 크니까 이건 마이너스 1보다 작잖아요. 맞아. 여기서 교집합이 존재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교집합이 존재하니까 요 a-2의 값이 0보다 어떻게 됩니까? 커야 됩니다. 등호는 성립해야 하네요. 등호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나 조건의 포인트가 되는데 나 조건을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나가 나와라.
x가 음수인 모든 실수 x에 닿아요. 그러니까 x가 음수랍니다. 그리고 모든이 들어가 있습니다. x가 음수면 음수 빼기 3이니까 어디 갔어? 음수 빼기 3이니까 요거 자체는 음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x가 음수고 여기다 플러스 a 빼기 3 자체가 어떻게 돼야 돼? 오케이. 이것도 이 괄호도 음수, 이 괄호도 음수를 곱해야지만 양수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풀이 어디 갔어? 오케이. 나에서 x가 음수므로 이것이 음수이다. 또 나 명제가 참이 되려면 a 빼기 3. 왜 a 빼기 3이 나왔나? 여기 나왔잖아. 요게 x가 음수고 요 a 빼기 3도 음수여지만 요 괄호도 음수가 되는 거죠. 그쵸? 그렇게 이거야 함으로 a의 범위가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1번과 2번에 교집합하시면 답은 저거고, 근데 이 나의 명제를요 사실은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나 조건에서 x가 음수이면 이거지므로 이 명제 대우명제를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부등호를 바꿔버리는 거죠. 그렇죠? 제가 저랑 이런 거 몇 번 많이 해봤었죠. 맞죠? 그러니까 대우명제를 생각하면 부등호가 여기 등호 들어가요. 등호가 빠져요. 이렇게 부등호가 바뀌어버리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면 이것이니까 자, 이 범위가 이 범위 이렇게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것은 이것 또는 이것이 이것에 포함됨이니까 어떻게 돼야 한다? 이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요거는 이 범위에 포함이 될 테고 요거 있죠. 3-a가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요렇게 풀 수도 있어요. 대우명제 나쁘지 않아요. 부등호 순서 보시고요. 알겠죠? 앞에도 괜찮고 사실은 쓰면 저 두 번째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17번이고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잖아 사실은. 근데 반면에 18번 볼게요.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선생님 제자 학생이 보내준 건데요. 사실 이거가 이렇게 찍어놓고 해도 괜찮아요. fx는 ex보다 크다 그래서 fx 답은 ex입니다. 사실은요. ex. 이게 등호가 아니라 부등호 되는데 fx는 ex로 놓고 풀어도 답은 땅 떨어져요. 증감수 떨어집니다. 근데 그것을 설명하는 방식은 한 몇 가지가 되는데 정석적인 풀이도 하나 설명드리고 약간 요령이 있는 풀이도 제가 실전적인 풀이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문제들은요. 제가 이런 거 했잖아. 처음에 이게 직선인지 이유를 설명드렸잖아. 평균 변화를요. 그거랑 똑같은 사고방식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요 가조건, 나조건 가지고 제가 설명을 딱 드려볼게요. 자 보세요. 가조건에서 F형은 0 이상이고 나 조건에서 XY 0을 대입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F형은 0 이상이고 0 이하니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0. 이렇게. 그 다음 나 조건. 자, 니은에서. 가 조건에서 fx가 2x 이상이죠. 그 다음 나 조건에서는 y에다 마이너스 x를 대입시켜요. 그러면 좌변은 이거고 우변은 이렇게 되죠. 그리고 요게 0이죠. 이걸 넘기면 이렇게 되거든. 지금 이렇게 딱 설명을 해 정석적인 풀인데 썩 좋지는 않아 사실은요. 그런데 한편 가조건에서 가조건이 뭐였냐면 요게 가조건입니다. 여기 x에다 마이너스 x를 딱 넣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가 음수를 곱하니까 이렇게 부등호 바뀌죠. 부등호 바뀌는데 자 보세요. 이거랑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는 2x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이거랑 합치면 이거야. 그러니까 fx가 2x보다 크거나 같고 2x보다 작거나 같으니까요. 딱 이거밖에 없잖아. 그치? 이거밖에 없죠. 2x입니다. 2x. 2x니까 증가함수니까 디귿은 참이죠. 그 합성함수도 바로 나오죠. 맞죠? 판단이 바로 섭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이러한 부등식은요. 사실 어디서 많이 등장을 하냐면 2학년 때 수투에서요. 미분 파트에서 많이 나오는 기출문제가 사실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1학년 때 이렇게 하는 건 조금 좀 어렵지 않냐. 그래서 실전적인 풀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요. 나 조건에서 보시면요. 이렇게 많이 했잖아, 선생님요. 넘기고 y 대체가 h를 넣었어요. 그리고 h가 양수일 때는 부등호 방향에 바뀌지 않고 음수일 때는 부등호 방향 바뀌고 그리고 이걸 각각의 기울기라 보는 거야. 두 점을 이은 기울기. 그쵸? 근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는 몇밖에 없습니까? 오케이. 등호밖에 없잖아요. 항상 fx는요. 이 등호가 성립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좌변은요. 자, x, fx라는 점과 x 더하기 h, fx 더하기 h 두 점을 이은 기울기, 평균 변화를 있고요. 우변은요. 원점과 h, fh 이은 평균 변화 항상 일치하니까 뭐밖에 없습니까? 직선밖에 없잖아. 원점을 지난 직선. 원점을 지난 직선은 이렇게 딱 쓰시고
그리고 자 보세요. 이거 X축, Y축을 딱 그렸어요. 원점을 지난 직선 이렇게 딱 나오죠? 그런데 K가 2 이상이 된단 말이야. K가 2 이상인데 K가 2보다 커버리면 음수 구간은 어떻게 됩니까? 직선이 더 가파르게 되니까요. 이것을 만족하지 않죠. 그러니까 EX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는 구간이 생겨버려요. 음수 구간에서요. 그렇죠? 이걸 만족시키지 않으니까 K는 200개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근데 사실 뭐 이렇게 푸는 걸 사실 요구하지는 않아 사실은요. 아마 여러분들 대다수 이렇게 풀었겠죠 사실 이 문제에서요. 혹시 이거 fx, EX 아니야? 찍어서 만든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을 겁니다. 사실은요. 많을 거예요. 그래서 18번의 문제가 킬러이긴 하지만 이거 직선을 딱 보고 그냥 EX 놓고 딱 찍는 경우가 대다수가 엄청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등급 컷도요, 한 문제가 안 돼요. 사실은요. 거의 100점이 1등급 컷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보니까. 여기까지. 요 하나 정도 문제를 딱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반면에 서술형 넘어갈게요. 서술형에서는요, 서술형 되게 쉽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학생들이요, 감점 요인만 제가 탁탁 집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우리 서술형 대비 엄청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답안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답안 작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지? 오케이. 잘못된 답안을 자꾸만 천삭해 보면서 감점 요인이 무엇인지 찾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요. 그냥 단순히 문제 푸는 것보다는요. 자, 보세요. 서술형 1번에서는요, 좌변했죠. 이 좌변 연산법칙을 써서 결론을 맺었냐는 얘기입니다. 연산법칙을 썼느냐. 뭐, 벤다에 쓰면 벤다에 그림 그리면 안 됩니까? 그려도 뭐 틀렸다고 할지 안 할지는 뭐, 재량사항이긴 하지만, 이렇게 배점을 딱 보면요. 배점을 봤을 때 저는 벤다의 그림을 그리면 너무 허접할 테니까 요거를 딱 연산법칙을 써가지고 깔끔하게 답 내고 그 다음 제가 마지막에 벤다의 그림을 추가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연산법칙. 제가 요런 거 쓸 때 보면 우리 파이널 때 보면 연산법칙 반드시 깔끔하게 수학적으로 보여줘라. 제가 항상 그랬었잖아요. 그 다음 서술형 2번입니다. 서술형 2번의 감점 요인이 이겁니다. 두 조건 PQ가 있잖아요. PQ가 있을 때 PQ,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설정을 해줘라는 얘기입니다. 진리집합을 라지 P, 라지 Q라 설정을 하고 이때 그 명제가 참여된다고 했을 때 그 진리집합 라지 P와 라지 Q의 포함 관계를 반드시 언급을 해줘야지만 깔끔해집니다. 그렇지 않고 답을 써주시면 감점 요인이 꽤 있을 겁니다. 2, 3점. 진리집합. 배점 보시기 바랍니다. 12점이에요. 12점이라는 건 그런 부분에 아마 다 점수가 할당되어 있을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아마 저랑 파이널 직전까지 쭉 했을 때 보면요, 학생들이 그런 경우는 되게 잘하는 것 같았었어요. 처음에는 저랑 할 때는요, 초창기에 모의고사 볼 때는 사실은 되게 좀 허접했었는데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할 때 보면요, 그 흡수율, 그거 제가 좀 약간 감탄했었어요. 그건 아마 되게 잘했었을 겁니다. 저랑 같이 공부한 친구들은요. 그 다음. 서술형 4번. 이것도 반가웠었어. 서술형 4번도 합성함수잖아. 맞죠? 합성함수 1차, 2차. 이거 많이 나오는 함수가 되는데요. 합성함수 제가 모의고사 5회차 이거 보고 감점 요인을 막 했는데 이건 다 풀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하고 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되게 많았었거든요. 포인트가 이겁니다. 요 fx 있죠. fx를 t로 치환한 다음에 요 fx의 범위를 반드시 구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자, x가 0과 5 사이에서 fx를 t로 치환한 다음에 t의 제한 변역을 반드시 구하고 그 다음 gt를 2차 함수에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가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각각 단계를 나눠서 가셔라. 웬만한 중위권 학생들은 아마 이거 되게 잘 썼었을 겁니다. 배점 12점이잖아. 그렇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수업 교재에서 뭐 이런 것들은 여러 차례 나왔기 때문에 마지막 상산에 최적화된 기말 대비 예비고 윈터스쿨. 근데 조금 먼 얘기는 하지만 기말 있잖아. 기말은 아마 중간에 워낙 쉽기 때문에 기말이 조금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건 사실 뭐 자명할 테고 평균 점수가 워낙 높으니까요. 그런데 기말 때에는 유리 경우의 수 파트에서 아마 경우의 수 파트. 근데 워낙 저랑 그 함수의 개수라든지 뭐 집합에서 명제에서 개수 가는 문제는 우리가 많이 해왔었기 때문에 아마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 저랑 같이 꾸준하게 해왔던 친구들은. 오케이. 그 하나 정도면 염두에 두고 퍼펙트하게 좀 준비하시자고요. 오케이. 아시겠죠?
자, 기말도 또 파이팅 하는 겁니다. 오케이, 파이팅!